메서덜러지에 대한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 좋은 저널 해외에 SSCI에 등재되어 있는 SSCI도 뭐 Q1, Q2, Q3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Q1이나 이런 쪽에 가려면 어드밴스드한 레벨에 되게 좋은 방법론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데 좋은 방법론을 쓰는 거는 연구가 그만큼 복잡하게 잘 설계됐다라는 거지 좋은 방법론 자체를 썼다는 걸로 메리트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이 얼마나 참신하냐, 논문이 발견한 게 얼마나 새롭냐, 그리고 논문이 얼마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논문 SSCI나 SCI에 억셉될 수 있는 큰 확률을 높여주는 것이지, 그 안에 어드밴스드한 레벨의 방법론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툴이 좋으냐 나쁘냐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Q1 저널, 그러니까 탑 저널들 같은 경우도 제가 리뷰하거나 혹은 탑 저널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볼 때, 이 정도로 되게 낮은 수준의 메서덜러지를 썼는데도 이 저널이 이렇게 탑 저널이 받아주네? 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그 논문이 정말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때에 되게 중요한 연구를 했기 때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레벨이 나쁘다 좋다 뭐 이걸 꼭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의의에 맞춰서 내 논문의 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정도 수준의 방법론은 돼야 연구가 되게 그러니까 우리 영어식 표현은 리거러스 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되게 모든 저널에서 다들 리거러스 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거러스 하다라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빡세게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레벨의 방법론은 내 연구를 더 잘 만들어주는 거지 그것 자체가 논문의 참신성이 된다거나 그것 자체가 논문에 의미를 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파이니트 믹스처 모델링이나 레이턴트 클래스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페이퍼를 쓴 적이 있는데 실제 리뷰어들은 이게 어떤 방법론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레이턴트 클래스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는 방법론인데 이 클래스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 논문 같은 경우는 파이낸스 리서치 레러 같은 경우는 파이낸스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탑 저널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낼 때도 다른 내용보다 요 방법론을 설득하는데 더 많이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예시를 들어서 제가 요 논문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마케팅 쪽에서는 그래도 탑 저널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머신러닝 방법하고 그 SEM 구조 방정식을 섞어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했는데 리뷰어들은 이게 왜 머신러닝이 SEM에서 이게는 설명을 머신러닝으로 프레딕트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리뷰 포인트들이 되게 많았고 실제로 이 저널을 퍼블리시 하는 동안에는 네 번의 라운드를 했거든요. 네 번 리비전을 냈었어요. 마지막 리비전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리뷰어를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했었고 또 하나 요 논문 같은 경우는 그 내추럴 랭귀지 모델링하고 역시나 구조 방정식을 결합을 해서 논문을 썼던 건데 이것도 하스피탈리티 그러니까 관광 호텔 경영 쪽에서는 탑 저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리뷰어들이 뭐 실제로 내추럴 랭귀지 모델링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를 써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게 학술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서 그거를 설득해가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 이것도 라운드를 세 번을 거쳤어요. 세 번의 리비전을 제출하고 억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아무리 어드밴스드한 레벨을 쓴다고 하더라도 리뷰어가 이해를 못한다거나 에디터가 이해를 못한다거나 혹은 그게 학술적 의의를 추가하지 못하면 리젝이 되거나 리비전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어드밴스드한 레벨만이 나의 논문을 퍼블리시하게 해줄 거야라고 하는 오해는 일단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또한 학계마다 주요 방법론이 굉장히 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이코메트릭을 사용하는 심리학 쪽 같은 경우는 스케일 중심, 서베이 중심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인덱스를 통한 발견에 크게 흥미가 없죠. 그러나 에코노메트릭스 같은 경우로 가면
인덱스 중심이나 인덱스 중심으로 가고 서베이를 사용하는 거나 스케일을 쓰게 되면 이거에 대한 밸러더티 이슈를 많이 가지고 오면서 특히나 밸러더티 이슈, 그러니까 타당성 이슈를 많이 가지고 오면서 또 어떤 이슈를 많이 가져오게 되냐면 엔도제네이티, 그러니까 내생성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해요. 에코노메트릭스로 가게 되면. 그러면 결국 인덱스를 사용하는 때 나오는 그 내생성이 많이 해결된 부분과 서베이를 썼을 때 발생하게 되는 내생성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에코노메트릭스에 맞춰진 방법론이 오히려 낫다. 그리고 실험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비모수 검정을 훨씬 좋아하시죠. 아노바나 앙코바나 마노바, 앙코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험을 했는데 만약에 갑자기 그 에코노메트릭스 방법을 썼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리뷰어들 자체가 그 방법론에 그 잘 모르고 모를 뿐더러 이해도 못하고 이상한 리뷰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학계에서의 주로 방법론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방법론이 잘 받아들여지냐, 이런 것들도 고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법론만으로는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론은 필요에 따라 쓰셔야 된다.